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통해. 그지? 이번에 저기 뭐야, 어제 뭐라나 탄핵안 부결에 대해서 더민주 욕하려고 몇 명이 바람을 잡았어. 그죠? 몇 명이 바람을 잡고 지금도 이 종편에서는 야당의 뭐 노선이 분열됐다는 둥, 갈팡질팡한다는 둥, 그런데 야당이 잘못했다고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거기 지금 국민들이 동조를 안 하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해요? 그래서 막 야당을 욕하나요? 지금 분위기 어때요? 정말 이 종편의 주장대로 야당을 싸잡아서, 더민주를 싸잡아서 비난하나요? 아니면 추미애와 국민의당 이렇게 비난하나요? 지금은 추미애를 딱 갈라쳐서 비난하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욕을 먹는 거잖아. 그죠? 국민의당, 새누리당, 그리고 이 추미애 이렇게 욕을 먹고 있어. 그치? 분명히 갈라쳐서 책임자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박지원대로 나가라 그랬다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어저께 아침 때는 이제 안철수가 당론으로 2일 탄핵안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비박계를 설득하겠다 그러면서 막 환하게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어. 근데 같은 시간에 박지원이는 절대로 2일날 탄핵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 방에서 물어봤잖아. 철수씨, 비박계를 설득하기 전에 박지원부터 설득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사들이 막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당론은 누구랑 의논한 당론이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생각하면 당론이야. 근데 저 새끼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이런 거 아니냐. 누구누구가 내 생각이 당론이야. 근데 저 새끼는 안 가르쳐 줄 거야. 특히 국민의당에는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끼리만 혼자만 생각하는 당론이 아니었을까. 아니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당론이 왜 그렇게 다 틀려. 그죠? 아니 막 한 몇백 명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막 그 당론이 왜 왔다 갔다 해. 문득 안철수가 국민의당 왕따인가 싶기도 하고 안철수가 국민의당 왕따인가 싶기도 하고, 좌우지가 이제 어떻게 박지원의 모습이 어저께 손석희 사장님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손석희 사장이 박지원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2일날 탄핵을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가 비박계를 설득할 시간이 없고 부결될 게 틀림없어서 2일날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9일날 하면 뭐 비박계가 틀림없이 가결시킬 난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왜 반대하셨어요? 왜 반대했냐는 그 한마디로 박지원의 영혼을 외계로 보내버린 박지원의 영혼이 그 순간 미사일에 올라타고 우주로 가버렸어.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이 손석희 사장이 웃으면서 보내주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니까 저기 뭐 자기가 2일날 반대한 이유가 뭐냐 막 물어보니까 문재인 욕을 또 거기서 뜬금없이 한 거야. 뜬금없이 횡설수설 문재인 욕을 하는 거야. 문재인 대표가 문제라고. 손석희가 잘 가라고.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어저께 그 손석희 선생이 박지원의 왼쪽 가슴하고 오른쪽 가슴에 대못을 크게 박았어. 하나가 그럼 9일날은 통과된다는 자신 있냐? 그건 알 수 없다. 그럼 왜 반대했어요? 그거 한마디랑 또 하나는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면서요.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면서요. 이렇게 두 방을 빡! 예. 왜냐하면 이제 이 목포 시민들도 손석희 뉴스에 박지원 나온다고 기대감을 가지고 봤을 텐데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면서요. 그게 왜 박지원의 가슴에 대못이냐?
원래 목포 사람들은 홈페이지가 다운되지 몰랐을 거라고. 예. 원래 목포 시청자들은 박지원이 그 홈페이지가 다운된지 몰랐을 거란 말이야. 근데 손석희가 다운됐다고 알려준 거야. 그럼 목포 시민들이 왜 다운됐지? 그럼 들어가 보겠지. 그러면 이제 거기 게시판에 18 막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래서 멘붕이 된 게 아닐까. 응. 대부분의 목포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 다운된 걸 모르고 인터넷을 잘 안 해, 목포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저께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알려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시청자들이 18원 기부 운동을 막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 18원씩 기부한 님들, 예, 꼭 그 우편물로 기부금 영수증을 청구하세요. 요즘에 우표값이 180원인가? 또 올랐나? 예. 내가 옛날에 우표 마지막으로 샀을 때가 180원이었는데, 예. 꼭 우편으로 그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이제 18원을 기부한 거에 대한 후원금 영수증이 종이값에, 인쇄값에, 우표값까지, 예,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270원이야? 꼭 영수증을 300원 정도 하는구나. 예. 그 18원 기부하신 님들, 예, 꼭 우편으로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18원에 대한 영수증을 300원, 330원 들 거야, 원가가. 그렇게 이제 영수증 보내다 보면 환장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예. 하여간, 예, 꼭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은 지금, 박지원더러 나가라 누가 그랬다며. 누구야? 박지원더러 나가라고 막 당시 책임지라고 그랬다는 사람이 누구야? 누가 아침에 그랬다던데? 그런 사람 없었어? 예. 지금 이제 이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 내부에서 모 의원이 박지원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표창원은 국민의당 아니고. 몰라요? 그러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 더민주 어저께 목포의 박지원 사무실이 정동영이 그랬어요? 진짜 뉴스가 있어? 정동영이 박지원더러 나가라 그랬다는 뉴스 있습니까? 뉴스 좀 올려주세요. 예. 하여튼 정동영이 그랬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랬다는 뉴스 좀 한번 올려주시고요. 예. 어저께 이제 박지원의 사무소가, 예, 어제 박지원 사무실로 그 민주노총하고 지역 주민들이 쫓아가가지고 거센 항의를 했다. 관련 뉴스도 있나요? 오늘 아침에 목포분한테 나온 얘기인데, 예, 어제 목포 박지원 사무실이 난리가 났었다. 그리고 민주노총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무실로 쳐들어가가지고 막 항의했다. 그게 목포 사무소 아니었어요? 목포였다는 것 같은데? 예. 그 전북 도당도 전북 국민의당 전북 도당은 점거를 했고, 세종시 쪽도 국민의당 당사가 점거됐어요? 그래? 나는 점거하라고는 안 했어. 예. 나는 점거하라고는 안 했고, 나는 그냥 그 사무실 앞에 가서 그 항의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그랬지, 내가 들어가라고는 안 했어. 그치? 내가 어제 절대 들어가라는 얘기는 안 했어. 호남에서 홈페이지를 공격해봤자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사무실 앞에 가서 항의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랬지, 내가 들어가라고는 안 그랬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들어간 거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예.
잠깐만요. 음. 어, 어떻게 점거할 생각을 했지? 아우,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 이런 말이 있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옛날에 스승님들이, 예, 가장 좋아했던 제자들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느니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나는 그냥 인터넷에다 비난해봤자 호남 유권자들이 별로 인터넷을 안 한다. 잘 모른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어, 어, 무서워라. 어떻게 정근홍성을 하지? 이해가 안 되네. 예. 네, 그쵸? 여러분들도 당황스럽죠? 어머, 웬일일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예,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갑시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급해요. 자,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 예, 잠깐만. 정동영 탄핵 정국 야 균열에 박지원 실책 뼈아파. 내가 이 기쁜 마음으로 검색하는 건 아니야. 슬픈 마음으로 검색하는 거지. 참. 이 새끼들 이렇게 검색이 잘 안 돼. 정동영 탄핵 정국의 야 균열에 박지원 실책 뼈아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는군요. 네, 누가 그랬냐라고 궁금했는데, 예, 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탄핵 소추안 의결 시점을 놓고 야권 균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지만 어제의 실책은 너무나 뼈아프다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대표, 박 위원장, 심상정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갖고 탄핵 2일의 본회의의 의결 합의를 시도했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실패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전격 회동한 것과 관련해서 제1야당 대표를 돌출 행동은 정치의 기본을 배신한 것이다. 야권 공조 균열의 빌미는 분명히 제1야당이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국민 편에 서서 잘했는데 하루아침에 국민 공적이 된 처지 앞에 참담하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문자 공세에 시달렸을 거다. 저도 수백 통을 받고 100% 답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틈에 또 자기 홍보질이네. 광주 전남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국민의당을 비판하고 맹공했다. 지지율 추락 통계도 나돈다. 호남 민심이 싸늘하게 변한 것을 느낀다. 뼈아픈 하루였다. 지지율 실추보다 더 아픈 건 신뢰 추락. 호남의 신뢰를 잃으면 설 수가 없다. 탄핵안을 무산시켰다는 근거 없는 오해도 범람하지만 정치는 그런 것에 감안해야 한다. 이 모두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인정한 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24시간 특히 역사적 순간에 작동해야 되는 것이다. 작은 얘기지만 방청석에서 찍은 박지원, 안철수 저 세 명이 웃는 사진이 탄핵 무산이 그렇게 좋더냐라고 돌더라. 비공개 회의 때는 당내 정리를 확실히 해달라. 비공개 회의에서 셋이서 웃었구나. 박지원, 안철수, 정동영 셋이서 비공개 회의에서 웃다가 찍혔구나. 그래서 저기 확실히 정리해라 이런 거야? 아유,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럴 때 우리가 뭐 듣고 갈 만한 노래가
탄핵 민심 직격탄 맞은 국민의당 18원 후원금 쇄도.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군요. 예. 국민의당의 반대로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국민의당 탄핵 민심의 비판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래요. 좌우지간 후원금을 많이 막 받게 돼서 네, 참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후원금을 어쨌거나 우리 박지원 의원님 덕분에 예, 우리 국민의당에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니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그 후원하신 분들 꼭 그 우편으로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기를 조언 드리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네네네. 사실요, 지난 봄에 제가 국민의당을 만든 목적이, 이 새누리당과 합치기 위한,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그러니까는 박근혜 때문에 버릴 순장조, 박근혜랑 같이 새누리당을 버리고, 거기서 이탈한 자들과 뭉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국민의당이다. 제3당.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총선 이후로 쭉 그 얘기를 했잖아. 제3지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러면서 제가 총선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가는 거다. 국민의당을 지지한다. 여러분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새누리당으로 올라갔어요.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국민의당으로 올라가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나 지네끼리 주고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도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민주 세력은 이게 결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난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 지지율 행진을 벌이고 있어. 34%로. 이 추미애가 계속 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누구 덕분이야? 지금 이 우상호와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한 2% 떨어지는 건 추미애가 이 헛발질을 2번을 크게 했기 때문이야. 그죠? 그리고 이 국민의당하고 새누리당은 서로 이제 지지율을 주고받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왜 여론조사에 대한 그 신문 논평이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나와? 새누리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다시 2당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15%, 국민의당이 14%가 돼가지고 2, 3위가 바뀌었대. 그래서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대. 야, 그런 여론조사의 제목은 더민주 정당 지지율 고공행진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 거야. 너네 새누리당이 20몇 프로 가고 30% 가면 고공행진이라고 쓰더니 더민주는 지금 30% 넘은 지 한참 됐는데 왜 그렇게 안 써? 그러니까 너네를 얼맥이라고 부르는 거야. 언론이란 이름의 쓰레기. 정직하자 좀. 하여간 얘네들이요. 지금 인터넷에서 욕한 놈들, 문재인하고 우상호를 욕하는 놈들, 얘네들은 내가 볼 때는 이 국정원 끈앞풀이야. 아니, 지금 문재인이 뭘 잘못했어? 문재인, 그 다음에 누구니? 그 우상호 계속 시비 걸고 있어. 아니, 우상호하고 문재인은 자기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근데 왜 그 둘한테 시비 거냐고. 그 새끼들은 내가 볼 때 인터넷 국정원이야. 인터넷 국정원. 국정원 직원이라는 새끼들이 간첩을 안 잡고 맨 댓글만 쓰고 자빠졌어. 딱 댓글 쓰는 꼬라지가 국정원이야. 내가 잡아봐서 알잖아. 자, 이 와중에 오늘 아침에 표창원 인터뷰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표창원 선수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예, 아주 중요한 말을 하더만. 아니, 문재인이랑 더민주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더니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러자 표창원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수 권고 기간의 문제다. 자수할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자수 안 하면 체포 들어가는 거다. 이미 자수를 권고하는 기간을 넘긴 거다. 스스로 퇴진할 기회를 줬는데 그걸 안 하고 탄핵하라고 막 버티면서 이미 그거 지나간 얘기다. 그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 광고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예, 우리 또 이제 김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꼭 필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대우를 이탈하면서 탄핵 소추안 처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인가를 분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할 짓? 국회의원 품위 지켜.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오늘 표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무산이 됐죠. 탄핵에 대한 비박계의 변심이 야권의 자중질환을 불러온 겁니다. 비박이 없어서 부결되더라도 이 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9일까지 설득을 하는 게 맞느냐,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결국에 나온 카드가 다음 주 월요일 5일 표결인데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종일 여론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죠. 탄핵에 주저하거나 반대, 불참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그 의원들이 정치 테러를 우린 당했다라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설전이 오가고 이랬는데요. 표창원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화제셨어요. 예. 예, 일단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우리가 또 하도록 하고. 네. 탄핵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 심부름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현재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범죄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했고요. 예. 여전히 그 권력을 자신의 그 피의자로서의 방어에 사용하고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물론 스스로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의사를 저는 내비치지 않았고, 그러면 국회는 바로 헌법에 정한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직무를 유기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국회의 직무유기. 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번 회기에 두 차례의 그 본회의가 남아 있었는데 이미 오늘 본회의에는 탄핵안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못하게 되고, 그렇죠. 9일 하루만 남았는데 마지막 날이고 변수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5일 임시회를 소집해서 탄핵안을 의결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안이 나왔지만, 예. 새누리당이 5일 임시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상태라서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이 합의 안 해준, 본회의 여는 거 합의 안 해준 본회의는 못 여는 거니까. 네네, 사실은 5일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 네. 근데 이렇게 된 게 이제 여당의 비박계가 변심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탄핵에 대해서 야당만큼이나 강력했던 비박계가 이렇게 단 한 번의 담화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원래 그런 거지. 결국은 이익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고요. 이해관계라니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이건 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허.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는 복잡해져 버리거든요. 나에게 이럴까? 예, 비박계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돼. 도저히 1분 1초라도 그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국방, 외교, 경제 모두가 무너지고 있어.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매주 100만 명 이상이 촛불 시위로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인식이라면 변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3차 담화라는 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던진 공,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뭐냐면, 예. 결국 그들이 바라보는 자기 지역구민의 그 민심과 예. 앞으로 정치적인 자신들의 그 이해타산,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네, 대선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나를 위해 더 유리할 건가, 시간을 좀 더 벌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했을 거란 다 말씀이에요.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냥 탄핵에 들어가면 바로 대통령 직무 정지되고 예. 총리 권한대행 들어가면서 예. 헌법재판소의 현재 소장이 있는 임기 내에 내년 1월 초에 아마 탄핵 의결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바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고, 예. 그러면 야권에 넘어가면 자신들에게 또 심판이 오고,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뭐 친박이 미워도 같이 뭉쳐서 개헌을 이끌어내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건 현상을 모면하고 보수 재집결하고 뭐 이렇게 되면 탄핵 안 되는 거죠. 이해타산을 따진 비박. 근데 이제 비박이나 친박계는 말합니다. 아니, 시간 두고 하는 이 질서 있는 퇴진은 야당에서도 나왔던 얘기 아니냐? 왜 그때는 하자 그러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말하고 대통령이 받을 것 같으니까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느냐? 어떤가요? 그때 했었어야죠. 그때 받았어야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수 권유 기간을 정해서 자수안을 선출하겠다라고 한다면 범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불법 무기 신고든 마약이든 뭐 간첩이든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럼 그때 자수해야죠. 그 시간 지나서 이제는 자수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그 효과 때문에 우리가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자수 안 했으면 이후에는 엄정 집행을 하는 것이 법원칙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비유는 제가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자수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선처해주겠다 그때 하면 지금 그 기간 넘겼는데 이제 와서 얘기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그 법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수 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스스로가 자수해야 되는데 범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잡히고 난 다음에 딱 체포되고 저 이제 자수할게요. 이래요. 체포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넘어가서 탄핵으로 갔는데 탄핵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지금 말을 바꾸고 뭔가 그 얘기는 진정성 없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도 그건 자수를 안 받습니다. 그 자수는 감경이 사유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주면 누구나 다 그런 방법을 쓰겠죠. 그러면 그런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이 필요했던 시기 서로가 그 피해를 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고 국민들의 피해 다 보고 어쩔 수 없는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도 4월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이 마구잡이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 못할 사람들 자기 자리에 앉혀놓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말은 먹히지 않는다. 탄핵으로 가야 한다. 자, 그나저나 표창원 의원님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셨어요. 반대 16, 눈치 보게 하거나 주저하는 의원 112명, 뭐 이렇게 쭉 명단. 어떻게 공개하게 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식의 맥락인데요. 3차 담화 발표 전까지는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정격수 확보 걱정 마라, 탄핵하자.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탄핵해라, 탄핵하면 되는데 왜 자꾸 하야라고 하느냐. 모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3차 담화에서 뭐 국회가 합의해라 이렇게 공이 넘어오니까 갑자기 새누리당 비박계가 흔들리고요. 야권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일어나고 국민 뜻에 반하는 일들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도 언론을 통해서 밖에서 듣긴 하시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바꾸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모르시는 상태라서 답답해하셨거든요. 누가 찬성이고 누가 반대고 국민들도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국회 전체적인 직무유기 대열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제 소명 사명 의무는 국민께 심부름꾼으로서 이 부분을 알리고 함께 탄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까지 인터넷에 올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벽까지 항의 전화에 시달렸답니다. 또 그 이제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탄핵 반대 의원인데 보류라고 또 잘못 표기가 되는 바람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핵 반대인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의도 품위도 없는 이런 행태는 유사일에 없었다.
정치적 노림수다, 정치 테러다 이렇게까지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다 존중하고요. 일리가 있고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 분명히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되고 국회의 제 기능, 밀실에서의 야합이 아니라 아하. 헌법기관 한 분 한 분이 명확하게 나는 이러한 의견이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제 뜻은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주십시오. 이게 옳은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말씀이 뭘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난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법적인 제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뭐 법적 제소에 윤리위원회. 나서겠다. 예, 윤리위 제소하겠다. 네네. 명예훼손 걸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법 절차를 전혀 무시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는 모든 법 절차를 존중하기 때문에 예.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응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십시오.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소심엔 변함이 없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명단을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급박하게 당론이 정해지면서 변화가 있긴 하는데요. 예. 만약에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예. 뭐 탄핵이 불가능해진다든지 그럼 더 이상 업데이트는 없겠죠. 하지만 유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를. 변화된 사항들도 필요하다면 변화 사항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장제원 의원하고 그 국회에서 설전 벌이셨잖아. 뭐, 야, 이리 와봐. 뭐, 네가 아직도 네. 경찰인 줄 아느냐. 이런 거친 말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반성해야죠.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했고요. 장제원 의원한테 사과하셨고. 제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예, 지금 영상으로도 다 공개되어 있고요. 예, 뭐 저는 봤습니다만. 예. 장 의원도 사과하시고요. 아니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상당히 장제원 의원이 그 이후로, 많은 좀 그 연락이라든지, 그 댓글에 그 폭풍에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 저한테 사과를 할 정신적 여유까지는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한번 만나서 회포 푸셔야겠어요. 당연히 그래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네, 그전에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고요. 그러셨습니다. 상당히 좋아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우리 표창원 의원, 동료 표창원 의원이 탄핵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탄핵 반대 위원, 그리고 또 탄핵 주저, 눈치 보는 의원, 탄핵 찬성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 모독 살인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용히 하세요. 자. 동료 의원들 서로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하면서 그런 걸 잘 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내부에 상당히 기강되어 있다는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가세요. 그렇게 예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퍼놓고 그냥 가는 게 예의입니까? 이게 그건- 내부에 대한 예의예요? 예? 그건 예의십니까, 이게 지금? 예의냐고. 예의가 먼저 차리세요. 오케이. 어떤 말을 상관해놓고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제원. 왜 표창원? 이리 와봐. 할 짓? 자, 의원님. 장면 이러면 안 돼. 빨리. 장관님! 자,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더고 하시지, 더고. 지나치게 격렬하게, 마치 본인들이 비난받는 것을 적반하장으로 우리한테 기회는 이때다 싶게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오히려 문제죠. 더 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인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의 제기라든지 또는 의견 제시나 토론 등의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제가 그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그 동료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들어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상임위 진행 중에 모독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이런 소란을 야기하는 것은 결코 국회 의사진행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흥분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은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이렇게 퇴장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정말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과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무엇을 했는가 깊은 반성을 하셔야 될 때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잠깐만요. 이거 제 말씀 끝나고 하십시오. 특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일단 말씀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특히 표창원 의원님의 말씀을 특히 표창원 의원님의 그 SNS 문제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 상황을 정확히 팩트를 체크한 겁니다. 마침 또 이어서 바로 이승환 영상이 나오네. 예. 여러분, 혹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을 부여잡고 들으세요. 표창원 의원이 이승환보다 동생이래! 우와! 놀랬지? 이승환이 표창원보다 형이래! 우와! 깜짝이야! 근데 또 딱 연관 동영상으로 이승환이 나오냐? 예. 안 놀랬어? 아니, 내가 이승환한테 오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 막 쳐다보는 거야. 오빠 맞거든? 이승환이 요괴 인간인 거야! 표창원 의원이랑 나는 정직한 얼굴이고, 이승환이 요괴 얼굴인 거지. 나 진짜 열받아, 씨. 나도 그래도 나름 동안 소리 듣는데, 이승환 때문에 진짜, 씨. 본론으로 돌아가.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자, 나한테 많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표창원 의원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를 저한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채팅창에다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표창원 의원이 이번에 찬성 의원, 그 다음에 반대 의원을, 요렇게 딱 대비시켜서 공개한 거는, 저는 조금 아마추어적이었다고 봐요. 솔직하게, 나였다라면, 내가 만약에 표창원 의원과 같은 생각이었다라면, 요렇게 했을 것 같아. 300명의 의원의 명단을 딱 써. 그 다음에 색깔별로 표시하는 거지. 찬성한 의원들 색깔. 만 표시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반대냐 아니냐?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찬성한 의원들만 보여주면 찬성은 당연한 거고, 반대한 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찾아냈겠죠. 그리고 너 반대냐 찬성이냐 계속 물어봤겠죠.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 저 찬성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는데, 아직은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때가 덜 타서 이 정치계에 피해가면서 한 방 매기는, 여기 기술적으로 그게 조금 모자라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게 봐. 이게 초선 의원의 아마추어틱한 풋풋함이, 그렇게 정직하게 찬성 의원, 반대 의원, 눈치 보는 의원,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열 받지, 쟤네들이. 그렇게, 지네들이,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누가 똥을 쌌어. 이게 딱 가령 이제 나같이 세 명이 구치소에 같이 있는데, 어떤 언니가 몰래 똥을 싼 거야. 누구야, 똥 싼 거 누구야? 근데, 난 아니야. 그 옆에 있는 나도 아니야. 그러면 너, 누구야! 누가 똥 쌌다고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똥 싼 사람이 막 신경질 내는 상황인 거지. 이럴 때, 맨 처음에 누가 똥 쌌어라고 물어본, 네가 맨 처음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똥을 누가 쌌는지 물어보면 인격 모독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똥은 쥐가 싸놓고, 똥은 쥐들이 싸놓고, 누가 똥 쌌을까요? 라고 이렇게 팩트를 나열했더니,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내 말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똥을 쌌잖아. 이 똥을 싼 놈한테, 그니까, 이 똥을 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또 똥 싼 애가, 너 내가 똥 싼 걸 왜 물어봐! 그래서 막 시운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표창원 의원이 약간 좀 이제 한 재선 의원 정도 되면 똥을 안 싼 의원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예, 똥을 안 싼 의원들을 표시하면 나머지 중에 똥 싼 놈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일일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놈이 결국은 똥을 쌌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똥 안 싼 의원, 똥 싼 의원, 똥 싸려는 의원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적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실 적시 약올림죄. 예. 내가 볼 때 우리 표창원 의원님은 사실을 적시하여 약올린 죄. 예. 사실을 적시하여 똥 싼 놈을 밝힌 죄. 요런 죄에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사실을 적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챙겨준 죄. 예. 이거 내가 그 죄로 갔다 왔잖아. 내가 이 사실 적시죄 전과자로서, 우리 표창원 의원님하고 나는 이제, 이제 동기가 될 것 같아. 사실 적시, 국민의 권리를 챙겨준 죄. 요게 이렇게, 나는 감옥 갔는데 그 시절에는 내가 갔는데 설마 표창원 의원님 감옥 보내겠어요? 예,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법정에서 다퉈봅시다. 예, 법정에서 쟤네들이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뭐라고 고소를 할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 나는 뭘로 고소할지가 너무 궁금해. 예, 이거 지켜보자고요. 예. 한마디로 지금 똥 싼 놈들이, 지금 막 시비를 걸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단단히 손 좀 봐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침, 아까, 글 어디 갔지? 저기 성난 민심 그래서 삿대질 같이 했다는 장제원 주장에 3만 개 댓글 문매. 그래요. 이게 분명히 삿대질했어. 표창원이 먼저 삿대질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표창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 지금 나가는 게 인격에 대한 예의입니까? 요렇게 했어요. 삿대질을. 근데 장제원이는 이렇게 했어. 이게 차이죠. 예.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왜 내일 새누리당을 감싸기로 했다. 그 기사 좀 다시 올려주실래요? 내가 그 기사를 따놓은 것 같았는데, 삿대질 같이 했다. 장제원 주장에, 3만 개 댓글 문매, 이거죠. 예. 이게 이제 장제원 의원의 삿대질과 표창원 의원의 삿대질. 근데 참 우리 네티즌들이 가만 본 말이에요. 너무 잔혹해요. 아니 근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렇게 팩트 폭행은. 아니 니들이 팽력배야? 아니 이렇게 대놓고 딱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팩트 폭행질을 하면 쟤네들이 진짜 어디에다 발을 붙이겠어.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운 거야? 딱 이렇게 나란히 말이야. 니들이 팽력배야? 팽력배구나. 그래요. 예.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과 설전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표 의원도 삿대질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확하게요. 사실 저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표창원 의원이 조금 아마추어적이었다. 뭘 그럼 정확하게 그거를 찬성한 의원, 반대한 의원 이렇게 보이는 거는 한마디로 쟤네들에게 지랄 발광의 명분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까지. 근데 어제 그리고 조용히 있었으면 내가 표창원 의원 편 안 들었을 거야.
이번에 이렇게, 다음에는 좀 이번에 한번 혼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세련되게, 진실을 알렸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었을 텐데, 아니, 이것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야. 똥 싼 것들이, 똥 쌌다고 일렀다고 지랄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야! 남의 집 대문 앞에다 몰래 똥을 싼 놈이, 똥 쌌다고 지금 CCTV를 걸린 건데, 걸린 지들이 지랄이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까지는 우리 창원이 오빠한테 오빠 좀 혼 좀 나봐.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적극적으로 표창원 편에 섰어. 이것들이 진짜 국민이 만만해 보여? 니들이 어디다 대고 성질을 내? 니들이 지금 어디다 성질을 부려? 이것들이 진짜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 못해서 너네 살려두는 줄 알아? 마음 같아선 너네들 진짜 회를 쳤어. 이것들이 진짜 그래도 우리가 명예혁명하겠다라고 명예혁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참는 중이야. 어디서 꼬장질이야 이것들이. 아니 뭐 회를 친다는 게 뭐 직접 살을 뜬다 맛이 없기 때문에 회 떠서 먹지도 않을 거고 살을 회 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걔네들의 명패를 회 뜬다 뭐 이런 얘기지. 어디서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설전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표 의원도 삿대질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 의원이 제게 삿대질을 하는 사진이라며 현재 인터넷에서 마치 일방적으로 제가 표 의원에게 막말하고 삿대질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서 이 사진을 올립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사진에서 표 의원은 장 의원을 향해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으로 가리키고 있다. 자신만 삿대질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장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진이 장제원이 올린 사진이야. 아니 그러니까 표창원에 이게 장제원이 네티즌이 올린 게 아니라 장제원이 올린 거야? 이일 오전 10시 장 의원 게시글에는 3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은 탄핵 반대가 부끄러운 줄 아나 보다. 국회의원 품위 따지더니 제발 좀 품위 좀 시켜라. 손가락 손바닥 구분 못하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도 할 줄 모르겠네. 그 안경엔 도수가 없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장 의원은 2일 오전 8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격앙된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아내에서의 모습과 SNS상의 공방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사과드립니다. 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표 의원이 SNS에 올린 명단은 삭제할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며 표 의원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다른 의원님들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는 형식 말고 표 의원이 가진 탄탄한 논리와 정의감으로 설득해달라. 아니 야 탄탄한 논리와 이게 끝까지 읽고 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발언을 통해 안행이 도중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 의원과 감정적 싸움까지 한 상황에 처했다며 개인적으로 장 의원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 명단 공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리적이고 탄탄하게 설득하라.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 의원하고 반대한 의원이 있어. 그러면 찬성한 의원의 명단하고 반대한 의원의 명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탄탄한 논리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명단을 놓고 명단아 네가 이러면 안 된다. 네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빨리 이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라는 건가? 아니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 찬성한 의원 명단이 있고 반대한 의원 명단이 있는데
명단을 놓고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명단아, 네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국민의 뜻을 받아. 네가 국민의 대표인데 여기서 있으면 되겠냐? 오른쪽으로 가라. 명단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논리적으로 이거 설득 탄탄한 논리로 이 명단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탄핵 반대 의원을 어떻게 하면 탄탄한 논리로 설득할 수 있냐는 거지. 탄핵을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 탄핵을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이라고 하면 논리적인가? 아니 탄핵을 반대한 건 너네잖아. 탄핵을 반대한 건 너네잖아. 근데 뭘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건데? 야! 진짜. 좀 나만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기요. 예. 지금 나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거지? 예. 어떻게 하는 게 논리적 설득이지 좀 알려줘 봐봐. 명단아, 너가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국민의 마음을 네가 깨달아서 어서 찬성 쪽으로 가거라. 그럼 명단이 알아듣고 가나? 나 진짜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중계방에 내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깨달았어. 예,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딱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새누리당 애들을, 새누리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애들을 탄탄한 논리로 설득해달라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죠? 그 얘기인가 보지? 아니, 근데, 이게 탄탄한 논리라고 할 때는, 뭔가 저쪽에 논리가 있어야, 그 논리를 반박한다든가, 어떤 명분이 분명해야 그 분명한 명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탄핵해! 왜 탄핵 안 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탄핵하자 했더니, 안 할 거야! 4월달에 그만두면 되잖아!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응? 어떻게 설득이 가능할까, 얘네들이? 아니, 지네가 먼저, 탄핵 있잖아! 탄핵 왜 못해? 왜 탄핵 안 할 거야? 민주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탄핵이 쉬운 게 아니다. 이 국정 혼란도 생각해야 되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방법도 있지 않냐.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도 있고. 안 돼! 탄핵이야! 너네 왜 탄핵을 주저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래? 정 너네가 원하면, 그러면 탄핵을 하자. 탄핵 안 돼! 안 할 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냐고. 응. 똥을 싸면 논리적이 돼요? 여러분, 저것들이 똥을 싸고 논리라고 우긴다고 우리가 같이 똥 싸고 논리라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고 저것들은 개의젓을 빠는 거고 우리가 개젓 빠는 것들이랑 동급이 되면 되겠습니까? 나 진짜
내가 그 말싸움 해가지고 지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아니,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지? 그죠? 이해가 안 되네. 뭐, 좌우지간. 그래서, 이 표창원 의원더러, 그거 탄핵 반대 명단을 공개했다고 지랄 연병을 떠는 것더라.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면 되잖아. 니네가 맨 처음 주장한 대로 탄핵을 찬성하면 되잖아. 이유도 없이 변심해놓고, 변심한 걸 막 지금 뭐 어떻게, 되돌리라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 얘기 좀 나쁜 얘기고, 니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음악이 있어. 샹미여관이 불렀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 오빠 그게 문제야.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사과야? 그럼 내가 웃자라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화를 내? 자, 촛불 시민들 3일 내일이죠. 새누리 당사를 포위하기로, 시민들이 6차 촛불 집회가 예정된 3일 새누리 당사를 포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동요로 오는 9일 탄핵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촛불이 이제 여의도를 정조준하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일 오후 오는 3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규탄 시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 모여 50분간 자유발언과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해체하라. 공범자가 함께하는 국회 논의 필요 없다. 즉각 퇴진하라. 4월 퇴진 6월 대선하는 기만이다. 정권 재창출 음모 중단하고 당을 해체하라. 촛불 모욕 새누리당 당장 해체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새누리당은 쓰레기통으로 등으로 정했다. 이들은 규탄 집회 후 새누리당 당사로 출발해서 국회의사당역 여의도 공원 교차로, KBS KBS 앞을 지나 서울교 교차로, 전경련 여의도 공원 앞 교차로, 여의도역까지 2km를 행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경련 앞에서 전경련 해체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당일 오후 4시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는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행진 및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퇴진행동은 당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 포위 행진을 한 뒤 6시부터 본 행사를 갖고 7시부터 다시 청와대 포위 행진을 할 예정이다. 야당들도 탄핵에 동참하기로 했다가 박 대통령 담화 후 크게 동요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등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의당 의원과 함께 가진 박근혜 탄핵 72시간 비상국민행동 선포식에서 대통령 퇴진은 시작에 불과하다. 촛불은 광화문 광장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 재벌과 검찰, 언론과 대학 등 사회 곳곳에 우뚝 솟은 기득권의 성체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특히 그러나 촛불이 그 전에 반드시 찾아야 될 곳이 있다. 바로 국회라면서 국민을 섬기지 않는 국회, 민심에 귀닫은 국회, 촛불은 국회의 담부터 넘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정치가 바뀔 때 국민은 사회의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위한 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노란색 탄핵 리본을 국회에 달 것이다. 국회를 먼저 물들이고 탄핵과 기득권 해체 리본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여 나갈 것이라며 저녁마다 국회 앞에서 촛불을 켜겠다. 수백만 촛불을 보고도 민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5천만의 진짜 민의가 무엇인지 정의당은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국회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정의당은 오는 9일 탄핵안 표결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국회 정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전날 밤부터 국회 로텐도홀에서 즉각 탄핵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다. 그래요. 아이씨, 그럼 내일 2시에 여의도로 가야 되나? 근데 여의도에서 여의도역까지. 그리고 거기서 달 타고 광화문. 내일 어디서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그 돈 받고 나간다는 얘기 자꾸 하는데, 누구야? 요원이 뭐라 했어?
아무리 정부 비판하고 세상을 비난해도 니네 하루 인생은 안 바뀐다. 바뀌려면 니네 인생을 고치려고 노력해라. 야들아, 아무리 정부 비판하고 세상을 비난해도 니네 하루 인생은 안 바뀐다. 바뀌려면 니네 인생을 고치려고 노력해라, 야들아. 너 터키냐? 이거 한 번만 못 쓰고 컨트롤 V인데 너 2번 눌렀지? 술을 끊어. 복사는 한 번만 해야지. 그래요? 네. 이 손이 떨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컨트롤 V를 2번 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요? 네, 이 한국말 모르는 터키 애들을 쓰다 보니까, 터키 얘기는 왜 나왔냐면, 옛날에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좋아요를 막 누르는 사람들을 누가 또 분석을 했잖아. 참 모질어. 그랬더니만 이제 90%가 홍준표였나? 95%인가가 터키에서 좋아요를 눌러줬잖아. 네. 그래서 터키 알바라는 말이 나왔어. 예. 터키 알바라는 말이 나왔는데, 잠시만, 누구더러 얼굴을 치우래? 나더러 지금 얼굴을 치우라는 거야? 네 눈가를 치워. 이게 이제 터키 알바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내가 이제 터키 알바를 며칠을 계속 깠잖아. 근데 소포가 왔어. 터키로부터. 이스탄불 그림이, 터키로부터 왔어요. 예, 저 터키 살아요. 이러면서, 아유, 어찌나 민망하든지. 네. 진짜 터키에서도 망치물 방송을 보고 있더라니까? 터키에서 보내준 꽃차,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결론은, 오늘 할 얘기 다 했나? 아니야. 요걸 먼저 하자. 여러분 지금 어저께요? 예. 어저께 그 대북 제재안이 유엔에서 통과됐어요. 예. 대북 제재안이 유엔에서 어제 통과가 됐는데 그 대북 제재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더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키겠다.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 중이다. 요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독자 제재안,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더 강력한 독재 제재안을 마련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독자 제재안이 나왔어.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자 제재안이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또 북한이 박근혜가 또 지가 위기에 모이니까 북한을 팔아갖고 또 위기를 모면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독자 제재안, 80-90%구나. 권영진, 홍준표, 남경필 좋아요 80-90%가 터키에서 클릭. 80-90%. 예. 권영진, 홍준표, 남경필 좋아요가 80%에서 90%를 터키에서 클릭했다라는 기사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예. 좌우지간 요 대북 제재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역대 최다가 참석한 제재안이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갖고 막 우리 방송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독자 제재안을,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을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 나는 여기까지는, 요거 지금 이제 또 북한뽕을 파는구나. 북한뽕 팔으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했는데, 미국도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 얘기가 나오더라고. 자, 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독자 제재안이라는 카드를 꺼냈을까? 왜? 예. 이거 뭐냐? 그 다음에 지금 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안이 역사상 지난번에 봄에 했던 가장 강력한 제재안에 보충을 한 거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회원국이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왜 독자 제재안이 필요했을까? 나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독자 제재안을 띄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에 안전보장이사회의 독자 제재안이 미약했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언론에서 대북 제재안을 강력하게 만들었다라고 막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한국하고 미국이 독자 제재안을 마련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이 미약했다는 얘기지.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독자 제재안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아닌가? 아니, 내 느낌은 그렇다고. 만약에 이번에 그 제재안이 강했다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역사상 가장 큰 강력한 규제안을 만들었다라고, 제재안을 만들었다라고 계속 방송해야 되는데, 한국이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 미국도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강조하는 걸로 봐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 별로 찬성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제재의 수위를 낮춘 거 아니냐. 내가 이제 그 외교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따로 독자 제재안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안이 완벽했다면 굳이 독자 제재안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제재안이, 제재 결의안이 중국에서 씹으면 그냥 씹히는 거래. 중국에서 씹으면 이미 씹히는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엔 제재 결의안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 북한은 그래도 한마디 하더만, 막 쌍욕을 하면서, 답은 전쟁이다. 너 지금 일본 살지? 꼭 이 나라에 살지도 않는 것들이 답은 전쟁이래.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이민 간다 그러고 총 한 번 안 잡아본 것들이 전쟁이라래요. 그 내가 미국에 가서 뉴욕 갔을 때 아이젠하워 기념공원을 갔어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정치인들 중에 너무나 쉽게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이다. 아이젠하워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노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정치인들 비판하면서 함부로 전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쟁의 참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 것들이 꼭 주둥이만 열면 전쟁이야. 그 대표적인 인간이 있어요. 공군 잠바 입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서 북한하고의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둥 막 전쟁 기념관에서 저벅저벅 걸어다니고 미필이잖아 너. 미필이잖아.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한 달 만에 부대를 나와가지고 그 달에 정주영이랑 밤새 술 처먹고 지랄이 창궐을 하고,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을 안 했어. 모르겠지. 내가 누군지 딱 집어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 딱 집어서 내가 얘기는 안 했어. 누군지 모르지.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자, 이제 결국 탄핵안이 결국 탄핵안을 오늘 지금 상정됐어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8일날 보고하고 9일날 표결하기로 했다고 아까 오전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탄핵안 상정 안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원래는 이제 탄핵안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8일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날 표결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발표가 안 났어요. 그죠? 네. 좌우지간 이 탄핵안 문제는요, 지금 이제 이 박근혜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박근혜가 퇴학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 교장실에서 담배 피고 이 교무실에서 이 분가분가를 하는 그런 짓을 한 학생이 너는 퇴학 대상이야.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딱 모였어. 대책위로. 그랬더니만 나를 퇴학시키지 말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조기 졸업제도를 만드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걔 꼬봉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퇴학을 시키겠단 말이냐? 막 이러면서 처음에 퇴학시키라던 것들이 어떻게 퇴학을 시키라는 말이냐? 그래서 스스로 4월달 안에는 자퇴할 거다. 자퇴 안 하면 입 뚝 닦고 뚜뚜뚜, 그지? 저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교장실에서 히로뽕하고 교무실에서 분가분가하고 그랬던 학생이 너 퇴학시켜야 되겠어. 너 이리 와. 그래서 퇴학 회의가 열리니까 명예롭게 학교를 나갈 법적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조기 졸업제도를 신설하세요. 이런 거야. 선생님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딸아지들이 막 와가지고 어따 대고 저기 퇴학이냐? 4월 달에는 스스로 자퇴할 거다. 근데 자퇴 안 하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자. 지금 그런 상황 아니야 지금? 어? 이 학생의 교육에 별로 어서 오세요. 네. 또 소리 지르다가 나오니까 조용히 안 보지. 아니야, 엄마 소리 안 질렀어. 엄마가 옛날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잖아. 어쨌든 질렀던 것 같아. 아니야, 요즘에 소리 안 질러. 네, 자, 지금 상황은 그런 얘기다. 예, 그러니까 탄핵하라고 말해요? 네. 왜들 이렇게 화기애애하지 채팅창이? 탄핵하라고 막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의 목을 조르던 인간들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이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탄핵해 그랬더니 탄핵한다고 그랬다고 지랄 연병을 지금 하면서 알아서 자퇴할 건데 왜 퇴학시키냐고. 요즘 고등학교들이 만만한가 봐. 그지? 자기가 알아서 자퇴할 건데 왜 퇴학시키냐고 막 지랄하고 있어. 야, 이 일진들은 빨리 잡아야 돼요. 예. 네. 내가 이제 기다렸는데, 아직 그 국회에서, 퇴진행동, 광장을 믿고 탄핵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박지원이 알았다. 알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탄핵의 주체는 국민이다. 담대하게 나가라고 퇴진행동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박지원은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왜 실천을 안 해? 알고도 안 한 놈이 나쁜 놈이야, 더. 모르고 안 한 놈이면 그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알면서 안 하는 놈은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 예. 자, 요건 뭐지? 야3당 탄핵소추안 뇌물죄 등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2일 공동 발의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우선 탄핵소추안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행위를 뇌물죄로 적시하고 미르 K스포츠재단의 각종 이권사업 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과 관련해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규정했고 정윤회 문건 등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압력행위 등도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조항 위배로 적시.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그런 행위는 박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고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1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검찰 수사에 불응하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 검찰의 준사법적인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 질서를 깨는 일일 뿐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며칠 만에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이 국민의 신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도 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탄핵안을 공개했는데 지금 탄핵안이 상정됐어요? 내가 잘 몰라서. 탄핵안을 공개한 게 탄핵안이 상정된 건가? 본회의에, 즉 8일날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거 맞아요? 하여튼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기다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은 같이 들어야만 되는 같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뭐냐 하면 지금 왜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선을 이야기하는가.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하루하루 뉴스 쫓아가기가 바쁠 정도로 급박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행간에서 하여튼 우리가
잡고 가야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 탄핵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던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이 어제 갑자기 큐피트 화살을 맞은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자가 이렇게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한 건데요. 그렇죠. 이 만장일치로 4월 퇴진, 6월 대선을 외친 새누리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사실 핵심 키가 새누리당 비박계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서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친박, 비박이 똘똘 뭉치는 상황이 됐어요. 그 4월 전이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 정가에서 이건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비박 담화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예측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대비박 원포인트 담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3차 담화문에 덫에 걸린 비주류 탄핵파들이 이 자퇴하겠다는 학생을 굳이 퇴학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교묘한 친박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내년 4월 퇴진에 대통령이 동의하면 우리도 탄핵 의사 적겠다. 그러면서 탄핵연대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이 갑자기 허를 찔린 야3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자 9일이 더 낫다. 뭐 그러다가 5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안을 처리하자 이런 어중간한 대책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예. 결국 뭐 비박계가 탄핵연대에서 이탈하면서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2일이냐 5일이냐 9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탄핵은 일단 부결이 현실화가 된 거죠. 그렇죠? 아직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는 장담은 거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촛불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정치인은 하루를 모르는 거거든요. 장담 못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단 부결인 상황. 자, 하루아침에 4월 퇴진 6월 대선으로 당론 모은 새누리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겉으로 보면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네. 그러면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일단 겉으로 본 측면만 말씀드리면 친박계와 비박계를 떠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50보 100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아하.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명예 더 이상 떨어질 게 있습니까? 이미 땅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뒹굴뒹굴 구르고 있어요. 지지율 4% 더 이상 뭐 떨어질 것도 없다. 네, 다시 회복한다는 건 뭐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기왕 그렇다면 탄핵까지 당해서 또 한 번 죽느니 차라리 퇴학보다는 자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요. 물론 촛불 민심과는 동떨어진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초록은 동색이다. 예. 새누리당이 친박이니 비박이니 죽도록 싸워도 그래도 한 배를 탄 사이입니다. 어찌됐든 혼란 없게 질서 있게 퇴진하자는 이 명분에는 비박계나 친박계 모두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분이라는 게 겉마음이라는 말씀이고 지금 네. 속마음은 뭔지 얘기 안 하셨어요. 속마음은 그럼 뭐란 말입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인간인데요. 내 손에 피 묻히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헌정질서 유린한 거 모르고 지금 이러겠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알아요. 예, 친이부대처럼 뭐 겉으로는 행동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당한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과 직접 탄핵에 한 표를 던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비판하는 것과 네. 진짜 탄핵에 한 표를 던져서 탄핵시켜버리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렇죠. 탄핵에 동참하면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어허. 이게 나중에 가면 주홍글 씨처럼 그 사람 이름에 두고두고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두고두고 따라붙는 게 근데 두렵지 않으면 괜찮은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따라붙는 것이 두렵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게 왜요? 가장 큰 공포인데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누굽니까? 보수층입니다. 보수죠. 다음번 총선에서 틀림없이 그 보수층 어느 후보인가 경쟁 후보가 나와서 저 사람은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 보수가 망하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근데 사실은 저희 여론조사 해보면 보수 뭐 진보 할 것 없이 어느 당 지지할 것 없이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렇단 말씀이세요. 3년 후를 모르니까? 예, 그럼요. 여론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2004년 탄핵했을 때 그 이후에 후폭풍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수층에게는 여전히 그게 공포감으로 있는 건데요. 근데 2004년 탄핵대하고는 지금 경우가 많이 다르잖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예.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는 그렇게 남을 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위험하게 내가 먼저 나서지 말고 너무 나대지 말고 어중간하게 중간쯤에 서 있어서 떠밀려 가도 괜찮은 걸 왜 굳이 내 이름이 나서서 하는 게 있느냐. 3년 뒤에 보수 여론이 어떨지 모르는데 네. 굳이 내가 나설 필요까지 있겠는가.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속마음일 수 있다. 이건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 행간 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뭡니까? 시간을 벌어야 한다입니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촛불 시위에 밀려서 즉각 하야를 선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60일 후에 대선 치러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정현 대표 말대로 새누리당 잠룡 3명 지지도 다 합쳐도 9%도 안 되는데 안 나옵니다. 새누리당 집권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4월 퇴진 6월 대선을 치르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당에 새로운 페인트 칠도 좀 하고 당도 리모델링하고 반기문이든 또 다른 제3의 후보든 새 후보 내세워서 또 한 번 야권하고 싸워볼 뭔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사이에 당 이름도 좀 바꾸고. 그럴 수도 있고. 당 이름 바꾸고. 그럴 수 있어요. 전당대회 열고 뭔가 새 옷을 입을 시간이 생긴다.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에겐 바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촛불 민심이 저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넉넉하게 4월 30일 퇴진 6월 30일 대통령 선거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군요. 예. 행간 어떻게 여러분 들으시고 어떻게 여러분은 행간을 해석하십니까?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에서 조금 아까 뭐라고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냐면 박근혜를 4월에 퇴진시키는 협상에 박근혜를 4월에 퇴진시키는 협상에 야당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새누리당의 정진석의 주장이 뭐냐면 박근혜를 4월에 퇴진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표창원 의원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체포한 범인한테 자수를 지금 설득하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형사한테. 범인을 잡아온 형사한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수를 설득하라고 지금 막 윽박을 지르는 거야. 너 왜 자수를 설득하지 않냐고. 저 체포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네가 형사가 돼가지고 자수를 설득하지 않냐고. 형사는 원래 범인을 잡는 건데. 시끄러. 그러니까 지금 범인을 자수하라고 설득하라고. 아니 그 얘는 범인이고 자수를 안 해갖고 지금 잡은 건데요. 시끄럽다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내 말이 맞아 틀려? 지랄이 창궐을 했어. 아니 박근혜더러 4월에 퇴진하라고 그걸 왜 우리가 설득을 하냐고. 지가 알아서 무릎 꿇고 기어 나가면 나가는 거지. 그걸 왜 야당한테 그걸 설득하는데 합의를 하래. 미친 거 아니야? 딱 맞지? 내 말이 맞지 지금? 아니 자수할 시간은 지났어. 그리고 체포된 범인을 놓고 왜 지금 자수를 설득하지 않냐고 협박하는 거야 지금. 나 연기력이 점점 늘고 있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절대 중심줄을 놓치면 안 된다. 절대 지금 중심줄을 놓치면 안 되고요. 현재 지금 언론을 보아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약간 모자란 야구 선수가 있나 봐. 걔가 이제 지난번에 성적인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했나 봐. 그 음주운전한 블랙박스 영상을 언론에서 지금 풀고 있어요. 예, 오늘 밤에 그 얘기를 막 퍼돌린 애들은 누굴까? 요원이죠. 네,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촛불로 나올까봐 이 촛불과 새누리당에 대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불만을 그 모자란 야구 선수한테로 몰아가려고 지금 막 아주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정말 지랄하고 자빠진 거죠. 예, 음주운전해서 죄를 졌으면 법대로 처벌해. 우리는 지금
그런 이 잡범 잡을 시간이 없어. 이 연쇄살인범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 시키지 마. 동네 파출소에 신고하세요. 예. 자, 지금 상황은요. 여러분, 무엇보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약쟁이 무당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를 누가 대통령으로 공천했습니까? 응? 지금 어마어마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사로 쳐맞으면서 성형했을 거다라고 지금 세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박근혜를 누가 대통령으로 공천했어요? 새누리당이죠. 예. 그러면서 이 박근혜를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라고 빨아준 게 누구예요? 종편이죠. 예. 종편과 새누리당이 그 박근혜를 빨아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지난 4년 동안 이익을 나눠 먹은 거 아니야. 지난 4년 동안 지네가 이익을 나눠 먹었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탄핵하라고 팔팔팔팔 뛰다가 우리가 탄핵이 되겠냐. 그래도 탄핵해야 된다고 지랄 연병을 해서 그래 그럼 탄핵하자 그랬더니 탄핵 반대라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 아주 이것들이 결국은 맨 처음부터 탄핵을 요구하는 목적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고 야당을 공격할 빌미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탄핵쇼를 시작했는데 그게 니들 뜻대로 안 된 거야. 지금 이게 니들 뜻대로 안 된 거야. 너네가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작년 9월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번 생에 너넨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잘 들어. 너네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잘 들어. 너네가 세월호 당일 전원 구조라고 거짓말한 그 순간 너희들이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씌워놨던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는 그 개 거짓말의 장막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야. 더 이상 니들이 뭐라고 주장을 해도 안 먹힌다고. 니들 세상은 끝났어. 분명히 얘기했잖아. 니들이 뭘 해도 안 된다고. 뭘 해봐. 너네가 뭘 해도 안 돼. 이번 판은 우리가 이기는 판이야. 알아? 조용히 꺼지는 게 니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야.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어떻게, 방송, 어떠셨어요? 방송 볼만 하셨나요? 제가 해야 될 이야기들 다 했나요? 예. 이렇게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 혹시 최순실의 옷로비 사건 아세요? 박근혜가 입은 옷이, 평균 최소 7억이래. 박근혜가 그동안 헤쳐 입은 옷이 최소한 7억이래요. 최저가로 잡았을 때. 그러면 이 7억 원이라는 돈을 전부 다 박근혜가 냈다는데, 그 동영상 속에 보면 최순실이 5만원짜리 현찰 뭉태기를 내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이지만,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옷으로 로비한 거 아니냐. 뇌물 공범인 최순실 박근혜 사이에 옷 로비가 오간 거 아니냐라는, 김현정 뉴스쇼에 훅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들을만 하셨어요? 예. 내일이죠? 사실 지난주까지는요, 지난주까지는 안 갈 수 없어서 감면 좀 있어요. 네. 종편에서 하도 설레발을 치는데 망치 부인이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간면이 있어. 근데, 지금 6번째를 맞이하는 내일 촛불에, 나는 지금 가장 참여하고 싶은 열기로 타오르고 있어. 원래 내가 한 금요일 정도 되면 지쳐가지고, 내가 내일 촛불 가도 되나? 갔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은 2시부터, 2시부터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겠다. 그리고, 내 이제까지 한 번도 청와대 앞에 안 갔잖아요. 내 이제까지 일부러 청와대 앞에 한 번도 안 갔어. 내일은 청와대 앞에 가보려고. 연쇄 담화범한테, 너 나도 화났다. 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보여주려고.
내일은 나도 방송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나도 경복궁 쪽으로 해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좀 해보게. 원래 내가 안 갈라 그랬다니까? 근데 니들이 이번 주에 내 가슴에 불을 질렀어. 119에 신고하는 대신 청와대로 가보려고. 도대체 대가리에 뇌주름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그렇게 당당한지, 그따위 말로 국민을 속여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비박계 그 썩을 놈들은 그 박근혜 협박에 벌벌벌 기고 오줌을 싸는지 몰라도 국민들이 얼마나 화났는지 좀 보여줘야 되겠어서 원래 안 가던 청와대 내일은 나도 한번 가보려고. 사람 너무 많던데. 좌우지간 두고 봐. 내가 이제까지는 의무감으로 나갔어, 촛불을. 근데 내가 내일은 진짜 투지로 나간다. 너 알지? 나의 투지는 잘 안 꺼지는 거. 투지로 가동된 이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를 능가해. 핵 에너지가 한번 딱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뭐 2000년 동안 2000도의 열을 낸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내 가슴에 있는 그 핵 에너지에서 가동됐어. 한번 겪어봐. 내가 이제까지 의무감으로 했거든? 휴가 갈 마음으로 휴가 가고 싶은데 억지로 했어. 근데 내 가슴에 불을 질렀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니들이 탄핵에 반대한 순간 나의 싸움은 시작됐지.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예, 혹시 오늘 방송에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저 개인의 잘못이고요.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이 듣고 감동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건 저 위에서 여러분께 보낸 메시지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그리고 꿀잼 그리고 투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어메 아까 10,000명이 넘었는데 기어이 결국 1,700명이 업을 안 했어. 업 안 하고 국회로 갔구만. 예, 자 망치부인 방송 오늘 볼만하셨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모두 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꿀잼과 투표 공짜입니다. 업, 투표, 꿀잼 공짜예요. 그리고 이 업과 투표는 매일 한 번씩 가능하고요. 투표는 12월 10일까지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8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8일 동안만 투표하시면 이제 망치부인 아프리카 대상 투표를 하라고 괴롭힐 사람 없을 테니까 8일만 고생하시고요. 그러나 그 뒤도 업과 꿀잼은 계속돼야 됩니다. 아시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려요.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후원 못하시는 분들이 죄송하다고 그럴까봐. 난 그 말이 제일 싫어. 여러분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리카 찾아와서 지켜주시는 거 그게 최고의 후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매니저님 수고하셨고요. 이거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신 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로소 본 게임이 시작됐어요. 이제까지는 오프닝이었어. 네, 지금까지 5번의 촛불은 오프닝이었고요. 이제 비로소 본 게임이 시작됐네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힘들다고요? 아이 왜들 이러실까. 나는 10년 동안 해왔는데 뭐 촛불 5번 들고 힘든다는 얘기가 나와. 자, 우리 내일 광화문에서 화려하게 만납시다. 이쁘게 입고 오세요. 예, 이쁘고 따뜻하게. 그래서 내일 우리 국민이 분노의 축제를 국민의 분노의 축제를 멋지고 화려하게 한번 벌여봅시다. 예. 자, 우리가 가는 길 처음부터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쟤네들은 이기기 어려운 상대였어요. 그러나 그들과 싸워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이게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믿는 믿음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내일 낮 2시 광화문일지 여의도일지, 예, 내일 낮 2시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입니다. 내일 가면서 방송할게요. 어디로 갈지. 예, 출발합니다.